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일조 침해가 이제 인정이 돼야 되는데요. 보통은 일조권의 그 침해가 발생을 하려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 남쪽으로 아니면 남동쪽, 남서쪽 이런 방향으로 건물이 신축이 되는 경우에 일조권 침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조권 침해가 된 이후에 건물이 이제 다 들어선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침해 사실을 확인을 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인터넷 통해서 정보를 많이 접하고 계시다 보니까 건축 허가가 나기 전에 사업계획 승인이 나기 전부터 이제 건축을 하느냐 안 하느냐까지 다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는 이제 허가 자체를 찬성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은 차라리 돈은 안 받아도 좋으니 내 집 앞에 높은 건물이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건축 허가 관련해서 설계도면 변경이나 이런 부분을 다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미 들어선 이후에는 사실상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내가 입는 피해만큼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럴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허가 단계부터 자문을 얻어서 다퉈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건축법상 문제가 없어서 허가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허가는 허가대로 진행이 돼서 착공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결국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시행사 입장에서도 사실 대부분은 사전에 협상을 제안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드문 경우에는 협상에 응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소송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합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소송들도 지금 신축 중에 있고 완성이 되진 않았지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감정할 때에는 도면상으로 일조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이 다 지어지기 전에 아직은 실제로 일조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완공 당시에 준공도면, 건축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일조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결국은 일조 침해가 발생하는 시점은 저희가 골조 완성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상 침해 여부 그리고 일부 위자료 부분을 손해배상으로 이제 협의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일조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어느 정도를 받아야 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저희가 법원에서 인정되는 기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내가 일조량을 얼마나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축 건물이 들어선 이후에 내 일조량이 또 얼마나 감소했는지 그런 정도의 차이를 비교해보고 또 그거에 따라서 시가 하락, 일부 시가가 어느 정도로 하락률을 이제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재산상 가치, 집값입니다. 또 그 집값에 비례해서 손해배상금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얼마나 일조량이 감소가 되었는지가 좀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집값이 1억일 수도 있고 10억일 수도 있고 15억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데 이건 재산상 손해이기 때문에 집값에 따라서 같은 양의 일조량이 감소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은 다르게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위자료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집값이 이제 비쌀수록 좀 재산 가치가 더 높을수록 이제 그만큼 재산상 손해를 인정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도 조금 높게 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맥시멈으로 잡는다고 하면 집값의 한 10%까지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협상 같은 경우에는 소송과 달리 객관적인 기준이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 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도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상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가 합의가 되어야 그만큼 또 배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양보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법원에서 소송을 다투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조금 적게 받더라도 좀 빨리 지급을 받고 싶다. 그리고 다행히 시행사도 적극적으로 좀 보상금을 지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또 협의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내가 원하는 바가 보상금은 법원에서 인정받는 만큼은 내가 받아야 되고 그것보다 양보는 못하겠다. 나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충분한 금액을 객관적으로 받아야 되는 금액은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때는 소송을 진행을 하시면 충분히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나 빌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여러 세대가
이제 같이 일조 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혼자 대응을 하시면 되시고, 이제 빌라나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같이 구성을 해서 협상 절차를 진행을 해 보시고, 또 그것이 안 된다면 또 소송으로 진행을 해 보시고, 이렇게 뭐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협상이나 소송 절차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층마다 배상금 책정이 좀 틀리겠죠? 예, 아무래도 남쪽에 있는 아파트의 그림자가 우리 집 아파트 베란다 창에 이렇게 가리게 되는데, 그게 이제 층마다 또 다르고 고층 저층 또 다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또 공시지가 관련해 가지고 정보도 나왔듯이 또 층마다 그 아파트의 값도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법원이 인정하는 그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다면 손해배상금도 그 층별로 좀 다르게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개별 소송보다는 뭐 입주민 협회? 네, 그래서 보통은 개별적으로 좀 다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침해를 받는 세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체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계십니다.